수요일 밤입니다. 내일 하루 목요일 지나면 4일 동안 추석 연휴죠. 9, 10, 11, 12 금, 토, 일, 월 금요일과 월요일은 증시 열리지 않죠. 당연히 중국을 본다 그러면 중국은 금요일 날은 열리고 월요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우리나라는 금, 토, 일, 월.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 쉽니다. 중국은 월요일만 쉽니다. 그 다음 13일 날 이제 증시가 화요일 날 열리게 되면 중요한 변수가 있죠. 그날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최고 9.1%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8.5%까지 하락했죠. 이번에 13일 날 밤에는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올지 정말 큰 변수예요. 이거에 따라서 9월 21일 미국의 금리 인상 결과 또 발표되게 되겠죠. 자, 기사 보니까 상대적 선방, 미국 증시에 세계 투자자들 몰려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요즘의 약세장이라고 미국 증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계 1등에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가 불투명한 이 시장 전망에도 다른 나라 이 금융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어요.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또 경기 침체 우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특히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 이런 거로 전 세계 주식, 채권,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래도 미국 시장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는 인식이 당연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 달러에 몰리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미국이 경기 후퇴에 진입을 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니 투자자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 중에 베어링스라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스마트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세계 시장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미국 시장이 그나마 덜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면서 모든 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고용시장의 강세를 바탕으로 더 느리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럽 증시 비중을 축소했다는 응답이 무려 34% 나왔어요. 미국 증시 비중을 확대했다는 응답은 10% 나왔습니다. 그러니 유럽 증시의 비중을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때문에 천연가스, 이 전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난 7월 예상보다 큰 폭 0.5% 금리 인상에 나섰어요. 이번 주 또다시 같은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이 도시봉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도시봉쇄를 하기 때문에 전 산업계 경제 전반적으로 다 큰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도시봉쇄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도시봉쇄가 이 여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 경기 침체, 또 당국의 이 빅테크들, 거대 정보기술 업체들 규제하고 있죠. 또 특히 요즘에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서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명품들 있죠. 루이비통, 에르메스, 바겐세일, 서학개미 놀이를 명품주는 하고 나왔습니다. 8월에 지난달에 서학개미 유럽소 1,600만 달러 순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폭이에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주요 증권사 순매도 톱 7에 들어있습니다. 유럽 경기 침체, 이 기업 이익 하락 우려가 커지니까 엑소도스, 탈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품, 그러면 루이비통, 에르메스, 케링, 리치몬드,
얼마 전에 캐릭 내의 유명한 이 브랜드들 소개해드렸죠. 리치몬드도 마찬가지예요. 연초 유효들 다들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애플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침 최근 조회 종목에 보면 하나 있잖아요.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라고. 오늘 보니까 16,415원. 지금 약세장이라서 그렇지 지금 18개 종목들 보면 강세장이 오면 모두 크게 상승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종목을 항상 띄워두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들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죠? 우리는 이미 실행 중에 있으니까 코스피만 보지 말고 해외로 눈 돌려야 미국 은행주, 유럽 명품주 주목할 때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꼭 미국 은행주나 유럽 명품주만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미국 전체 시장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중이잖아요. 영역을 넓혀라 하고 나왔습니다. 재테크, 제3의 물결, 글로벌 투자 시대예요. 지금은 글로벌 자산운용 시대입니다. 당신의 투자를 업그레이드하라. 이것은 코스피만 보고 있고 국내 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국내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행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모이지만 부정적인 내용들 아직도 많습니다. 모건 스탠리, S&P 500 최악의 경우 3,000선까지 추락 가능.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 기업 실적 리스크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보고 있어요. S&P 500 지수가 최악의 경우에는 3,000선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예요. 상반기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무너졌다면 이번에 하반기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리스크로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은 S&P 500 지수가 4분기에는 그래도 바닥을 찍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경우 S&P 500 지수가 최악의 경우는 3,000선까지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4분기 중에는 S&P 500 지수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보면 모건 스탠리 보면 좀 비관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 4분기에 되면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 낸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증시가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면서 시장이 본격 반등할 수 있는 신호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3,600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3,600 아래로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고려하겠다라는 리포트를 그동안 계속 내왔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세장에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든 안 몰리든 간에 우리는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우리는 무조건 세계 1등 주식에 우리는 시장에 자금을 묻어둡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수량을 늘려서 강세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세장 앞으로 6개월 후에 와도 돼요. 1년 후에 와도 돼요. 모건 스탠리가 올 연말에 S&P 500 지수 저점 바닥을 찍을 거라고 더 있다가 찍어도 돼요. 우리는 언제 찍든 간에 관계없습니다.